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설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슬라이드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나눠드린 결과 보고서 15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WHO에서 말하는 자살 예방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표 아이템을 수집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결과 보고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표는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자살실태조사, 자살예방백서입니다. 필요한 지표를 추출하고 조사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도봉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 방향과 맥락을 맞추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결정된 문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요. 각 지표별로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131페이지, 부록을 통해서 실제 조사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사표를 완성한 이후 5월부터 6월까지 약 2주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요. 총 722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습니다. 자료 분석은 기술 분석, 비교 분석과 교차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궁금하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남자 371명, 여자 344명으로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이 80%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 가구원 수는 3.45명. 권역별 차이를 보시면 방학권은 부모 가구와 도봉권은 기타 가구와 같이 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서 기타 가구는 3세대 또는 13세대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삶의 만족도입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의 72%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업 성취도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살펴본다면 전체 42%가 중간, 32%가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관적 건강 상태를 보실까요? 저희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과반 이상이 건강 상태에 관하여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관계망 지표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또래 관계, 선생님 관계, 부모 관계를 나누어 살펴봤는데요. 모든 관계 영역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4.24점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화 정도는 어떨까요? 또래 그리고 부모와의 평일 그리고 주말 대화 수준을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대면 소통은 부모와, SNS 소통은 친구와 더욱 활발했습니다. 전체적인 소통 시간은 친구와 평균 130분, 부모와는 120분으로 약 10여 분이라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살 또는 자살 시도 노출 경험과 그 시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 친척, 형제, 자매, 부모 순으로 노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66명이 해당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이는 전체 9.3%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됐습니다. 다음은 자살에 대한 태도에 관해 물었습니다. 사실 이 지표는 37개 질문으로 이루어진 문항입니다. 그리고 총 10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요인 하나만 설명해드리고 바로 요약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용적 태도란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자살을 용인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점수는 평균 2.85점으로 동의하지 않음에서 보통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래 삶의 만족도 마이너스, 주관적 정신건강 마이너스, 이렇게 아래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는 각 변수와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수용적 태도가 높은 편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라면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9개 요인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한 장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10개 요인의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금기적 태도로 2.55점이었고요. 가장 높은 점수는 자살 예방 준비성으로 3.58점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의한 편차가 나타난 경우 별로 표시를 나타냈고요. 이때 대표적인 영역들을 파란색 박스로 나타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 건강 상태, 그리고 관계망과 같은 변수들은 앞으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넘어가서 자살 생각을 살펴볼까요? 29%의 아이들이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된 이유로 성적, 시험, 진로와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해 행동은 8.1%에 해당하는 55명의 아이들이 해본 적 있다고 답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지만 주 3회 이상 한다는 친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54명, 즉 7.8%의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이 가운데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놀랍게도 6.5%, 18명의 아이들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수치 비교만 해보자면요. 자살 계획자의 3분의 1이 실제 시도를 한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자살 시도를 해봤다는 친구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남성보다는 여성, 주관적 건강이 낮은 집단,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 그리고 관계망 점수가 평균 미만이었던 집단, 게다가 자살 노출 경험이 있었던 집단, 이렇게 자살 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아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주저한 것일까요? 이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은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불안한 것은 바로 3.6%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살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지 망설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21%에 그쳤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금방 괜찮아질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주변의 시선 때문이라는 답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지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이 활발해야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살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복지기관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36%의 아이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관계망 지표 점수가 높은 그룹, 그러니까 관계망이 긍정적인 친구들의 경우 복지기관에 이용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유의한 정도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변 관계가 지지적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 도봉구의 자살 생각과 자살 계획, 자살 시도율을 전국 그리고 시도별 단위 조사와 비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살 생각, 계획, 시도 모든 영역에서 도봉구의 수치가 서울시와 전국 평균보다 더욱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도봉구의 자살 위기 현주소를 알게 된 지금 너무 늦기 전에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관계망 형성과 강화를 위한 개입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시선,
낙인감을 줄여서 복지기관에 발견되거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봉구 관내의 여러 유관기관들이 손잡고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